자, 오케이. 숙제한 거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센수학 워크북 110, 이게 뭐 115페이지 111번 봅시다. 자, 원소 개수가 3개인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0과 5를 제외한 S의 나머지 원소를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3개라고 했는데 일단 0이랑 5는 이 집합의 원소죠. 그래서 집합 S의 원소가 0이랑 5는 알고 있고, 뭐 또 하나를 지금 모르니까 걔를 만약에 뭐 A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나번 조건을 보니까 P가 이 집합 S의 원소이고 Q도 원소이면 두 개를 더한 게 또 원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P랑 Q는 같지 않다. 그쵸? 같지 않을 때 그러면은 이제 0이랑 A를 더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5랑 A를 더했을 때 또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0이랑 A 더하면 일단은, 근데 이거는 뭐 A가 나오니까 이건 됐고, 이건 됐고,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랑 A를 더하면은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5 더하기 A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얘가 이제 5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근데 뭐 A는 될 수가 없는 거지. A는 5 더하기 A는, 그쵸? 그리고 아까 0 더하기 A는 이건 A가 나오니까 됐었고, 이거는. 그래서 5 더하기 A가 0 또는 5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일단 A 더하기 5가 0인 경우는, 그러면은 얘가 A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5 더하기 A가 5인 경우는 A는 0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일단 0은 일단 원소가 있으니까, 그쵸? 요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 경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집합 S의 원소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원소가 두 개가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걔를 A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게 이제 다 원소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얘가 맞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보면, 자, 연습 문제 106페이지 11번 문제를 보면, 일단 집합 A라는 집합이 일단 요만큼이 집합 A의 원소죠. 일단 요만큼이 원소인데 지금 다음 식을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M이랑 N이 정수이고 요 식을 만족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이제 MN.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 집합 A의 원소일 때 다음 중 이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 근데 X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집합 A의 원소이기 때문에 X를 만약에 앞에 그 유리수 부분을 만약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B라고 한다면, 그쵸? 근데 이거는 일단은 D의 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Y도 이제 이 집합의 원소면, 잠깐만. 자, Y도 원소면, Y도 이제 만약에 C랑 D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의 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이 1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곱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곱한 거는 X, Y는, 얘는 곱을 해보면, 얘가 3B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DL식,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을 한 거랑 요거를 제곱을 한 게 해서 3배를 한 게 1이 나오면은 이제, 그죠? 여기 1을 만족하면은 이제 원소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일단 얘는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 3은 6 a, b, c, d 그 다음에 9 b제곱 d제곱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 a제곱 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b, c, d 그리고 마이너스 3 b제곱 c제곱. 그럼 일단 이 식에서 일단은 얘가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a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랑 요거를 마이너스 3b제곱으로 묶어주면 또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식에서 요만큼 1이라고 나왔죠. 요만큼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요만큼 1이고 요만큼 1이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이제 a-3b제곱만 남는데 여기서 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곱을 해보니까 실제로 유리수 부분, 그 다음에 루트 3 앞에 있는 그 숫자인 부분을 제곱을 해서 3배에서 빼니까 1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번은 원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봅시다. 자, 니은번을 보면 x가 얘의 원소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요 식을 만족을 하는 거죠. 요렇게 만족을 하고,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은 a 플러스 b 루트 3 분의 1이죠.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야 되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얘는 그러면 분모가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분의 1, 그쵸? 그리고 이제 곱한 게 a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만큼이 이제 유리수 부분이고, 요만큼이 또 이제 그 루트 3 앞에 있는 그 숫자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저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 1이 나오면은 만족하는 거고, 아니면 또 저 해가 아닌 거죠. 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잠깐 위에 써야겠네. 일단은 얘는 제곱을 해주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쵸, 일단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여기서 일단 1이 나왔지. 아래 분모가 얘도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이 나오고, 요게 또 1이 나오네요 진짜. 해보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해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원소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디귿번은 이제 기억니은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요거는 좀 이제 이건 됐으니까 아래로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보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보면, 디귿번은 더한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xy 똑같이 이렇게 해놨고, 더한 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 요거 앞에 거 제곱을 하고 뒤에 거 3배를 한 다음에 요거 제곱을 했을 때, 그럼 일단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2ac 그 다음에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bd 그리고 마이너스 3d제곱. 근데 일단 요만큼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이 1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게 이제 얘가 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식이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오케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약간 좀 아직 감김이 남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쵸. 일단 여기에서 얘가 그리고 일단은 얘는 지금 보니까 다 정수기 때문에 그쵸. 얘는 다 지금 2로 묶이죠. 2로 묶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1이 나올 수가 없네. 얘는 2의 배수가 되니까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번은 x가 되겠지. 그래서 해보니까 기역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원소가 아닌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뭐 시험 본 거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 아직 원의 방정식 시험 못 보여서. 그 다음에 처음 본 거는 괜찮아? 저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 아직 다시 못 봤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거는 질문 또 없어 이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같이 했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법칙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이제 증명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객관식이 나오면 벤다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연산 법칙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10매까지 연산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면 나머지는 그냥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냥 우리가 알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교환법칙, 그쵸? 교환법칙. 그리고 자리를 바꿨을 때 성립이 되면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고, 자리를 바꿨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교환법칙이. 그래서 교환법칙, 이거 이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이제 가로에 대한 거죠. 가로. 그러니까 가로가 이렇게 이거 먼저 하나 이거 먼저 하나 같으니까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고, 근데 얘는 가로가 없어져도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가로가 있다가 없어져도 결합법칙이고 있다가 생겨도 결합법칙이고, 가로에 관한 거 결합법칙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연산으로 하면은 교집합이 곱하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분배법칙. 다 알고 있는 건데, 일단 이름 왜냐면 중간에 빈칸 해놓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드모로 간의 법칙. 그쵸? 이제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차집합은 A 교집합, B 여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요한 것만 몇 개 기억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게 중1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또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어려운 게 있고, 근데 아무튼
그냥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벤더그램을 이제 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짜리는 이렇게 그리니까. 그래서 이제 비합집합 C에다가 교집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A 교집합 B가 여기가 되고, A 교집합 C가 여기가 되니까 합집합은 다 이제 합치니까 여기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명제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아래 유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드무만의 법칙을 이제 벤다그램으로 증명을 하래.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이거는 A 합집합 B에 밖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인 거, 좌변은 이 부분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 밖에 있는 거니까.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은 B 밖에 있는 거. 요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B금이 이제 두 개 들어가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결국에는 얘랑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무만의 법칙을 우리가 벤다그램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유제 한번 또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지금 동그라미 연산을 약속을 했는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한 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동그라미가 얘가 됨을 보여라. 증명해라.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거가, 그쵸? A 차집합 B는 바로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일단은 요거 연산법칙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문제 보면은, 뭐 그렇게 딱 중간에 가로 쳐놓고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제한이 있어. 그래서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얘는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같죠? 그리고 합집합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랑 같죠? 자, 얘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분배 없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합집합 B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도 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죠. 분배 없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얘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쓰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요게 되고, 교집합 얘는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이게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요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바로 이거는 U죠. 전체 집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랑 교집합이니까 여기 남는 거 얘만 남죠. 그 다음에 얘는 A와 A 여집합 전체 집합, 얘는 U, 얘도 마찬가지로 U가 되고, 지금 이거 뭐죠? 교집합. 그 다음에 얘는 드물어내 법칙을 쓰면은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얘는 한꺼번에 쓰면은 결국에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랑 같으니까 결국에 동그라미 연산이랑 같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하면, 일단 앞에 있는 거,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면, 일단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일단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랑 요만큼. 자, 여기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이랑 C를 또 하면은 지금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또 하면은 여기서 C 차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 부분을 빼니까 여기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얘가 남죠. 얘가 남고, 다시 이제 C에서 저 앞에 가로에 있는 부분 차집합 걔를 빼니까 여기 뭐가 남냐면 얘가 남고, 이제 요것도 빼놓으면 안 되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거까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한번 또 해봅시다. 자, 21-3번.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태연이 엄마 누구지?
자, 오케이.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문제도 이제 연산법칙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 1번을 먼저 보면은, 일단 이것도 아까 그거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같고, 1번. 그 다음에 합집합 A 차집합 C는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얘는 그러면 일단은 요거랑 요거 똑같이, 그쵸? 요거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거죠. 요거랑 요거 똑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결국에 남는 게 요만큼이 남죠. 요렇게 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물어내 법칙. 얘는 요렇게 묶이면서 요게 바뀌고 요렇게, 그쵸? 이렇게 되고 한꺼번에 쓰면은 얘는 A 차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바로 봅시다. 2번을 이어서 보면 2번은 일단 앞에 거를 먼저 분배법칙 하나씩 나눠주면 요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하나씩 들어가면 얘는 A 교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 자, 근데 뒤에 거는 B합집합 C에다가 B를 교집합을 하니까 결국에는 얘는 남는 게, 그쵸? 얘는 결국에는 B만 남는 거죠. 요 뒤에 거.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A 교집합 A 여집합은 바로 얘는 겹치는 게 없죠. 공집합. 그래서 요거랑 합집합을 하니까 얘는 요것만 남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랑 결국에는 합집합 B를 하니까 얘는 B와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렇게 또 어렵지 않네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이게 또 얘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앞에 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없지만 이렇게 가로를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할 수 있죠. 결합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A 교집합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결국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앞에 거는 B가 남고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B합집합 B의 여집합은 결국에는 얘는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랑 교집합은 얘는 A만 남죠. 그리고 이거 뒤에 거는 다시 쓰면은 얘는 이제 교환법칙, 이것도 이제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결국에는 B 차집합 A랑 같죠. 근데 A랑 B 차집합 A를 했더니 결국에는 B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은, 만약에 뭐 A가 A가 만약에 B에 이렇게 B가 A에 포함된다면 그러면은 B 차집합 A는 어차피 공집합이 되고 얘는 결국에는 B가 아니라 A가 남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B가 A를 포함해야지만, B가 A를 포함을 해야지만 A 합집합이랑 B 차집합 A를 합치면 결국에 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좀 그런가? 그냥 이거를 전개를 하자. 이게 여기서 전개를 합시다. 여기서 전개를 해주면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이게 이거였죠. 이거 원래 이거였고, 그러면 일단 얘는,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거 먼저 한 게 일단 얘가 A가 나왔죠.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얘도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 요만큼 분배법칙 하나씩 나눠주면,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U가 되고, 전체집합 U가 되니까 결국에 교집합이니까 걔는 결국에 자변이 얘만 남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결국에는 B가 되기 때문에 합집합이 B라는 얘기는, 그쵸, 이건 확실히 이제 A가 B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끝까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합집합이 B가 되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구나.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유제 한번 잘 풀어봅시다. 뭐야.
자, 오케이. 잘 풀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뭐 우리가 원래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원소 개수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A 개수에다가 B 개수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가운데 두 번 더 있으니까 한번 빼야 되죠. 근데 특히 이제 교집합이 없는 경우, 그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그냥 얘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확률이랑 집합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확통에 나오는데 이제 지금처럼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확률의 합이 그냥 2개 더한 거랑 같게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냥 딱 그냥 이 내용이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확통에서 다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는 3개짜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2개짜리보다는 좀 영역이 좀 많죠. 이게 2개짜리는 이제 전체 집합까지 합치면은 2개짜리는 어쨌든 들어갈 공간이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밖에 없는데 3개짜리는 들어갈 공간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8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도 이제 그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A 개수를 더하면 이제 이게 하나씩 늘어나죠. 하나씩 늘어나고 이제 B 개수를 더하면 얘가 또 이제 하나씩이 늘어나고 C 개수를 더하면 여기 또 이제 하나씩이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교집합을 빼면 요게 이제 하나씩 줄죠. 네, 이제 비교집합 C를 빼면 또 얘가 하나씩 줄고 얘도 빼면은 하나씩이 줄는데 한 번은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가운데 거를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좀 그림을 그려놓고 펜타그램으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봅시다. 자 얘도 이제 펜타그램을 그려놓고 하면은 좀 편한데 펜타그램을 그려보면 일단은 A 차집합 B B는 일단 요만큼 그죠 7이죠 이거 여기 그리고 A 교집합 B는 여기 9 그 다음에 B 일단 B 전체가 2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집합이 9니까 얘는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9는 16이고 10이니까 28 그리고 4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씩 구해보면 일단 A의 개수는 더하니까 16이 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밖에 있는 거니까 전체가 40이니까 얘는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개수는 7 더하기 9가 16이고 16 더하기 12는 28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는 B차집합 A니까 B차집합 A는 바로 이만큼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드물 안에 없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얘 밖에 있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은 좀 편하고 자 오케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유제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몇 시 먹었지? 이걸 먹었거든요. 뭐게 그냥. 자, 오케이. 잘 풀었고, 자, 그럼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전체가 6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문제를 푼 학생을 집합 A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A 집합의 개수가 3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B 문제를 푼 집합을 집합 B라고 한다면, 집합 B의 개수가 28.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못 푼 학생이니까, 모두 못 푼 학생은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지. 밖에 있는 애들. 요게 5명.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하나씩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60인데 이 여집합이 5니까 합집합은 그러면 55가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A의 개수에다가 B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면 되니까 그대로 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55가 되고 얘는 35가 되고 요거는 28. 그래서 얘는 63이니까 여기 요만큼이 8이 되겠죠. 8명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A만 푼 학생. 그래서 A만 푼 학생은 결국에는 이제 A 차집합 B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결국에 이게 뭐랑 같냐면은 A랑 근데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죠.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의 개수가 여기서 뭐야 n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n.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바로 35가 되고 요거의 개수는 지금 8 구했으니까 계산하면은 2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던 식을 이용을 해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유제 문제를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전체 방청객이 100명이죠. 100명인데,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래서, A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집합 A라고 한다면, 집합 A가 28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를 좋아하는 사람 30이 되는 거고, 집합 C를 좋아하는 사람은 42. 자,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 요게 8명이 되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가 5명. 그리고, C 교집합 A가 10명. 그 다음에,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3명. 그래서,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해라.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요거는 공식 그대로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니까, 합집합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 합집합의 개수는 A 개수에다가 B 개수 더하고 C 개수 더하고 교집합 2개짜리 빼고 그 다음에 3개짜리 더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게 100이죠. 100이고 여기가 13 빼기 23이니까 마이너스 20, 80. 그쵸? 얘는 80이 나오죠. 여기가 80이 나오고. 자, 그러면 합집합이 80이고 전체가 100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거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얘네 밖에 있는 애들이니까 여집합은 바로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만 좋아하는 사람. 이제 한번 이제 그, 벤더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요런 얘기인데, 일단 전체 집합이 100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거 아까 20인 거 구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가 3명이죠.
3명인데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8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은 5겠지. 그리고 B 교집합 C가 5가 나와니까 이 부분은 2가 되겠고 여기만 되는 거. 그 다음에 C 교집합 A가 10이니까 여기는 7이 되겠죠. 그러면 집합 A가 28이니까 얘는 15니까 요만큼이 그러면 13이 되겠죠. 그리고 집합 B는 30이니까 얘가 10이니까 요만큼은 20. 그리고 얘가 12니까 C가 40이니까 요만큼은 30.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빈칸을 채울 수 있고. 자, 그러면 A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지, 여기 얘네들. A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하면은 또 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처럼 이제 벤다그램을 그려놓는 게 편하지. 그리고 BC만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랑 B만 좋아하는 애들이 요만큼이고 C만 좋아하는 애들이 요만큼. 아, 근데 이거 BC만이니까 B랑 C를 동시에구나. B랑 C랑 동시에니까 그러면 얘네 여기 요 부분. 그죠? BC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BC를 동시에 좋아하는, BC만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요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벤다그램을 그려서 풀면은 되겠고, 또 한번 유제 잘 정리를 해봅시다.
왜? 여기서 그냥 가면. 민성아, 나 유튜브에 나오겠는데? 헤드셋? 헤드셋 그거잖아.
자, 오케이. 이렇게 집합 단원을 정리를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규반 애들 거의 2번씩 나눠서 하는 건데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좀 양이 많긴 하죠, 숙제가. 그래도 많이 했네 벌써. 근데 어떻게 요즘에 좀 할만해 근데? 네. 근데 테스트지도 계속 있으니까 그것도 좀 빡세긴 한 것 같네. 그래서 집합 테스트지는 다음 시간에 줄게요. 그거는 네. 시간에 하고. 명제를 조금만 볼까? 명제를 조금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집합은 우리가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얘가 우리 원소인지 아닌지, 그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의 모임이었고, 명제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였죠, 정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는 4의 약수이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x가 2가 되면은 참이 되겠지만 3이 되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x가 몇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했었고, 근데 조건이랑 조건이 합쳐지면은 명제가 되죠. 그러니까 4의 약수이면 뭐 8의 약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같이 조건과 조건이 합쳐지면 명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이제 P면 Q이다 해서 앞에가 이제 가정이고 뒤에 결론인데 앞에 이제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 이거를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했었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P가 Q에 포함이 돼야지만 참이 되죠. P가 Q에 포함이 될 때만 참이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는 건데, 전체집합이 만약에 1, 2, 3, 4다 그러면은 1번 x는 6의 약수이다. 그럼 이거는 진리집합이 이제 전체가 4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 경우에는 요것만 되겠죠. 근데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는 이제 얘까지 다 포함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집합이랑 또 명제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제 집합 할 때도 했었는데, P 또는 Q가 진리집합으로 얘기를 하면은 집합 P, 집합 Q인데 요거는 얘가 되죠, 집합.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하면은 결국에 얘는 요거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 등호란의 법칙 P의 여집합이 되고 Q의 여집합이 되는데 요게 이제 교집합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이거를 조건으로 고치면 얘는 not P가 되고 not Q. 그래서 근데 교집합은 다시 이제 조건으로 고치면 얘는 AND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5어의 부정은 AND가 되고 AND의 부정은 5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x는 0 또는 y는 0, 요거의 부정은 x는 0이 아니다, x는 0이 아니고, 또는의 부정은 AND죠. y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은 x는 0이 아니고 AND의 부정은 또는 y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x는 1이 아니고 5어의 부정은 and x는 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은 x가 2보다 작다의 부정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and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은 거니까. 근데 이제 답 쓸 때 다시 이제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가 and이기 때문에 교집합, 그쵸?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 명제 다시 요거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거 연습 문제랑 센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테스트지 잘 나눠서 한번 숙제로. 오케이. 근데 일단은 뭐 진도는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벌써 많이 했네. 오케이. 오늘도 수고 많았고 또 우리 금요일날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 다음 시간에 그거 안 되는 거는 테스트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네. 오케이. 금요일날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